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강 3교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화장품의 안전성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안전성 시험법, 흡수, 분포, 대사, 배설에 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장품 원료들은 경피 흡수되어 생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지하는 것은 자극이나 독성의 기전을 이해하여 안전성을 평가, 예측하며 귀중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원료의 화장품을 실험 동물에 투여한 후 각 장기로의 분포를 검토하거나 소변이나 혈중의 농도, 대사물의 상태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경피 흡수는 비교적 간편하게 검토할 수 있으며 동물의 피부 조직을 채취한 작은 셀을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경피 흡수 가능성 평가는 태반이 피부에 직접 적용됩니다. 또한 모발로의 적용의 결과로서 피부와 밀접하게 접촉하게 되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경피 흡수 또는 피부로의 국제성은 안전성과 마찬가지로 기능, 예를 들어 선스크린이나 제한제에도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원료의 구성 성분 또는 잠재적 불순물, 예를 들어 디에탄올, 아민 축합물 중의 유리 디에탄올 아민, 나트로소 아민유의 경피 흡수 가능성을 정량하는 것도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화장품 원료가 관여하는 경피 흡수 실험에 있어서 인비트로 기술에 중점을 두게 되고 신뢰성도 높습니다. 또한 유럽 화장품 규격 76768 EC 제7차 개정에서는 2009년 특정 시험은 2013년입니다. 3월 11일 이후 화장품 원료에 대한 인비보 동물 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나 인비보 시험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2004년 OECD 시험 가이드라인 TG 427을 참고해야만 합니다. 2004년 OECD 시험 가이드라인 TG 428 및 OECD 경피 흡수 시험 실시에 관한 가이던스 2004년 3월 5일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인비트로 경피 흡수 시험 실시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SCCP, 즉 Scientific Connect on Consumer Product에는 화장품 원료에 있어서의 인비트로 경피 흡수 평가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COLIPA, 즉 European Cosmetic Industry의 경피 흡수 시험 실시에 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비트로 경피 흡수 시험은 RI 화합물에서 표식한 침투 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확산 셀에 장착된 복제 피부 시료, 즉 수명의 제공자로부터의 처리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BRI 분석법, 즉 고속 액체 크로마티그래피, 즉 HPLC 또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즉 GC도 사용을 합니다. 시험 전의 피부 완전성 검사는 저장 또는 장착 조작이 피부를 손상시키고 있지 않은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시를 하며 리셉터액은 연속적 또는 정기적으로 24에서 72시간 동안의 시료를 채취합니다. 노출 후
확산셀을 분해하고 각층을 제거하기 위한 테이프 스트리핑을 실시하고 표피, 진피 부분으로 분리를 합니다. 침투 물질의 양은 리셉터액, 피부 시료 및 모든 세정액 또는 피부 세정액 중에서 측정하고 휘발과 같은 얘기하지 않은 중대한 손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질의 수지 계산을 실시합니다. 또한 경피 흡수의 정도 및 경시 변화를 데이터에서 산출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통상적인 사용 조건 하에 있어서의 노출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원리 및 방법은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시험 물질을 피부 표면에 처리하여 시험 물질을 특정 조건 하에서 특정 시간 동안 피부에 노출시킨 후 적절한 세척 과정을 통해서 세척을 합니다. 수용액을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채취하여 시험 물질이나 대사 물질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대사 활성이 있는 피부를 사용할 때에는 시험 물질의 대사 산물을 적절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시험이 끝난 후 시험 물질과 그 대사 산물의 분포를 정량화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간단하게 인체에 실험할 수 있는 시험법인 패치 테스트입니다. 첩포 실험, 즉 패치 테스트는 개발된 원료나 제품을 이용할 때 피부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간편하게 하는 예비 실험입니다. 사람의 팔뚝이나 등에 테스트하며 특제 반창고를 이용하여 피부의 반응을 육안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회 패치 적용에 의한 사람 패치 테스트는 원료 및 최종 제품, 양자의 시험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회 적용 패치 테스트에는 많은 변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첩포 시험은 정상 피부의 폐쇄 또는 반폐쇄 패치 조건 하에서 시험 부위로서의 배부 등 또는 상완, 팔뚝을 사용해서 실시됩니다. 어떤 최종 제품은 그 물리 화학 특성, 예를 들어 pH, 예비 알칼리에 의해서 폐쇄 또는 반폐쇄 패치 조건 하에서 중대한 자극 가능성이 시사될 경우 반개방 또는 개방 패치 조건 하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험자는 통상 25명이며 여러가지 패치 또는 챔버가 사용되고 그리고 피시험 물질의 용량 및 농도는 사용하는 적용법에 따라 진행을 합니다. 첩포 시간은 15분부터 48시간까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통상 4에서부터 48시간 사이입니다. 피부 부위는 패치 제거 후 및 그 후 72시간의 시점까지 홍반, 부종 및 또는 다른 피부 반응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람 반응에는 변동성이 있으므로 통상 각 시험에는 1종류 또는 그 이상의 대조 물질도 포함이 됩니다. 패치 테스트의 장점은 동물에서 사람으로서의 데이터 외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동시험 중에서 다수의 피시험 물질을 시험할 수 있으며 단점은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도에서 중등도 자극성을 가진 물질의 평가에 한정되는 점, 적용 방법이 통상의 소비자 노출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누적 자극성 패치 테스트는 피시험 물질의 반복 적용 후에 피부 자극을 일으키는 가능성 평가에도 사용이 됩니다. 다중 적용 시험은
최종 제품 시험에서 거의 한정해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누적 자극성 시험의 각 시험법 디자인은 유사하며 피시험 물질을 피험자의 피부에 24시간 연속적으로 폐쇄 또는 반폐쇄 조건에서 첩보를 합니다. 시험 기간은 많은 경우 5 또는 14, 21일간이며 최소 25명의 피험자를 사용을 합니다. 각 24시간 노출 후 패치를 제거하고 그리고 시험 부위 홍반, 부종 및 또는 다른 피부 반응의 존재에 대해서도 평가를 합니다. 피부에 장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 패치를 동시험 부위에 다시 적용을 합니다. 이 조작을 시험 나머지 기간 중 반복하고 누적 자극성 시험은 자극 가능성을 과대평가할 경향이 있음으로써 결과 해석에는 기지의 시장 경험을 가진 제품을 참조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화장품의 사용 시 소비자들이 평가할 수 있는 사용성 및 기능에 대한 효율의 객관적인 증명에 대한 유효성의 내용입니다. 화장품의 유효성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이를 여러 가지 기기 등을 이용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순히 물리적, 화학적인 해석만으로는 사람이 느끼는 사용 감각적인 느낌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의 유효성 평가는 심리적인 효용성도 포함해야 합니다. 사용 시험을 실시할 때는 자극감 등의 자각 증상을 체크하고 시험 종료 후에 샘플을 회수하고 상태 관찰 및 내용물의 화학 분석을 실시하면 안전성 및 안정성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시험은 시험 대상자가 시험품을 사용하게 하고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호, 심리, 성별, 연령 등 시험 대상자의 개인의 특성 및 조건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관능, 즉 개인 감각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시험 결과가 일정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시험 대상자를 무작위로 샘플링하거나 대조품을 선정하여 조건을 균일하게 하거나 함으로써 그 영향을 상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품과 대조품을 비교하여 근간 비교, 개체 내 좌우 비교 등으로 크로스오버 대비 등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 설명된 시험법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군간 비교 시험법, 개체 내 좌우 비교 시험, 크로스오버법, 이중 맹검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군간 비교 시험은 두 개의 군에 대해서 비교하고자 하고 데이터가 연속형인 경우에 쓰이는 방법입니다. 연구나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궁금한 점 중 하나는 A군과 B군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결과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제품이 동일하냐 아니냐는 P, value가 0.05보다 작게 나오면 서로 다르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개체 좌우 비교는 1인의 시험 대상자가 시험품과 대조품을 좌우에 별도로 동시에 도포하여 효과의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크로스오버법은 시험 대상자가 패널이 시험품과 대조품을 연속하여 별도의 기간에 사용하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 맹검법은 위약, 즉 플라시보 효과 및 편파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제3자가 시료를 나눠주고 임의로 행하는 시험법입니다. 이 방법은 사실 시험 실시자도 검사자도 시험품이나 대조품을 모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사용성에 대한 것입니다. 즉 사람의 부위, 사용 부위가 모발, 얼굴, 신체, 전체 등이 나눠져 있고 그 유용성이나 사용 제품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의 유용성은 제품별로 모발 제품의 유용성은 탈모 방지, 즉 기능성 화장품, 백발 개선, 모발 손상 방지 및 개선, 모발 세정, 모발의 정발 등의 유용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육모제, 연모제, 코팅 및 트리트먼트제, 세정용 샴푸 린스, 정발제, 펌어제를 이용하게 됩니다. 스킨케어용의 유용성은 얼굴의 세정, 피부 거칠어짐 개선 및 방지, 기미 및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얼굴의 색채 효과를 통한 미화, 여드름 개선 등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스킨케어, 스킨로션, 크림, 에센스, 세럼 등의 제형, 그리고 메이크업용 파운데이션, 2웨이 케이크, 메이크업 베이스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드름 개선은 아크네형 제품으로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기능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체 부위별로는 세정, 일소 방지, 즉 자외선 차단, 채취 방지 및 개선, 탈모 제모, 기능성 화장품, 탈색 제모, 피부 혈행 개선, 손 거침 개선, 손톱 미화 등 효과와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주 바디 클렌즈, 자외선 차단 크림 및 기타 제형, 데오드란트, 탈색제, 제모제, 목욕용제, 핸드크림, 네일 케어 등 바디 화장품에서 포인트 색조 등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기타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주는 제품으로 향수, 우데코롱, 방향 제품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효성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유효성 평가를 실시하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피부 및 피부 부속 기관에 어떤 변화가 가져오는지 관찰하고 그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찰의 평가는 피부의 형태, 생리적 기능, 생화학적 현상을 시험 검사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들 내용을 시험 검사에는 다음 세 가지 문제를 정리하고 평가해야 하며 목적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첫째, 피부 표면을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내부를 평가할 것인지입니다. 둘째, 피부를 생체에 부착한 상태에서 확인할 것인가 아니면 분리해서 측정할 것인가입니다. 셋째, 측정 관찰하는 수단으로 촉각 및 시각 등 감각적인 평가를 행할 것인가 또는 기기를 사용할 것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일단 피부 표피로부터 측정할 수 있는 광학적, 역학적 기기류에 대한 측정법으로 pH, 각질층 수분, 피부 온도, pH 등의 측정 등이 있습니다. 피부 표면의 특성으로 피부 요철, 윤활성,
모공 상태, 거칠음, 피부 오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피부 표피 광학적인 측면을 알아보면 첫째, 실체 광학 현미경은 피부 및 모발의 표면을 입체적으로 확대 관찰하는 쌍안형의 실체 광학 현미경입니다. 실체 현미경은 광원 광치가 물체 위에 있어서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한 빛이 렌즈를 통과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실체 현미경에서는 물체를 통과한 빛이 아니라 물체 표면에서 반사된 빛을 렌즈를 지나면서 굴절이 되는 것입니다. 실체 현미경은 왼쪽과 오른쪽 두 세트의 렌즈로 구성되어 있어 입체감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비디오 카메라는 해상력이 우수한 비디오 카메라로 접사 렌즈를 부착하여 모니터상에 피부나 모발의 확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표피 레플리카는 표피 형태를 보다 상세하고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형, 즉 레플리카를 떠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피부 결의 거칠기 측정 금속 표면의 거칠기 측정계를 피부용으로 개량한 기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질층 박리법은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부 표면에 압착한 후 각질 최외곽층을 박리시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광학적 특징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피부색 측정이 있습니다. 피부색은 분광 반사를 이용한 측정법, 색상, 명도, 채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부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광 반사 기법 및 색상, 명도, 채도를 이용하는 기기는 주로 세차계입니다. 표피 윤기는 직물의 광택을 측정하는 광택계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광택계를 이용하거나 스펙트로포토미터와 같은 광택을 측정하는 기기 활용도 하기도 합니다. 피부의 투명도를 측정법은 광을 조사하고 광산란 정도를 측정하여 투명도 여부를 측정합니다. 즉, 확상 반사광, 내부 반사광이 큰 피부가 투명도가 높은 피부입니다. 피부가 가지는 물리적인 특성인 탄력도는 측정기 센서를 수평으로 문질러 마찰 저항을 얻어서 뻣뻣함과 부드러움의 점 탄성을 측정하고, 이런 기기는 비틀림 자극에 대해 회복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더멀 트로코메터, 즉 R 이 있습니다. 피부를 수직으로 당김으로써 피부 진피 및 피하 조직을 포함하는 점 탄성을 측정하여 탄력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직으로 당기는 음압 자극에 대해 회복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큐토미터와 더마플렉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 피지량에 관한 측정 방법입니다. 피지는 피부 내의 모공과 연결된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물질들로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외부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또 피부나 털에 광택을 부여하여 내부로부터의 수분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주고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땀과 피지에 의해 산성을 띠면서 외부로부터 유해 물질이나 세균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로 지방질 같은 유성 성분들로 구성됩니다.
피지량 측정에는 초미량 밸런스에 의한 중량 측정법, 불포화 지방질의 흑연화를 이용한 오스미움산법, 지질의 색조를 변화시키는 크롬산법이 이용이 됩니다. 또한 피지 조성의 분리, 동정을 위해서는 박총 크로마토그래피, 즉 TLC,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GC,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매스 스펙트로미터, 즉 GC-매스가 있습니다. 통상 피지량을 측정하는 기기로는 세브미터가 있습니다. 피지량 측정 기기 세브미터의 원리는 프로브를 피부나 머리카락과 접촉하고 측정 영역의 표면이 피지에 따라 투명해집니다. 그런 다음 테이프가 장치의 조리개에 삽입되고 투명도는 광셀에 의해서 측정이 됩니다. 광 전송은 피지 함량 데이터화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은 기초 화장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보습력입니다. 피부는 적당한 수분을 가지고 있어야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 전후의 피부 수분 함량 또는 수분 증발 억제 능력 등을 측정함으로써 제품의 보습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기기로 스킨콘이나 코네어 메터 등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기는 피부의 수분 함량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피부의 가장 상위층인 각막층으로 수분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피부는 전기 특성이 변경됩니다. 측정은 물이 대부분의 다른 물질 주로 7 이하보다 더 높은 유전체 상수 81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유전체 상수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다음 수분 함량 측정법은 피부의 수분 손실률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트랜스 에피더멀 워터 로스라 하며 통상 TEWL이라고 하며 피부 장벽의 건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피부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피부 각질층의 구조가 불안정하게 되면 피부 내부로부터 수분의 손실이 많아져서 결국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화장품에서 유분이 함유된 화장품의 경우 피막을 형성하여 보습 효과를 높여주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수분 측정 원리는 첫째, 피부의 에너지 방출 방법에 따른 분석으로 피부의 상단의 문란한 공기 분자의 확산과 증발, 냉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측정함으로써 수분의 손실률을 측정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피부에서의 수증기, 농도의 피부 측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 유용성 측정 방법으로는 혈류량 증가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피부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노화가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노폐물이 쌓이거나 지방 분해력이 떨어져서 체액이 축적되며 여러 가지 문제의 발생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얼굴색이 칙칙해지거나 셀룰라이트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피부 혈류량 측정 장치는 프리플렉스가 있으며 빛을 레이저, 도플러 효과를 응용하여 혈행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레이저가 조직을 통과하고 빛이 움직이는 혈액의 세포에 비출 때 파장이 변화되고 이러한 변화의 강도 및 주파수를 분석하여 혈액세포 수 및
속도, 즉 혈류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유용성 측정 방법으로는 피부 온도 측정법 및 pH 측정이 있습니다. 피부 온도는 체내의 온도보다 낮으며 부위, 의복, 외계의 온도나 통풍, 피부의 혈행 등에 따라서 변합니다. 피부 온도계 및 피부 복사 적외선을 검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피부 온도는 피부의 미세 순환을 나타내며 피부의 혈행 촉진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pH는 그림에서처럼 피부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5 내지 6이고 이보다 낮으면 지성, 높으면 건성 피부로 판단합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는 pH 8, 여드름성 피부는 7.5 정도로 판별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12강 3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